자, 59번 보겠습니다.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오, 조금 어려워 보이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쌤이 이런 문제에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문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확한 파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처음 보는 문제거든요. 꼭 풀어봐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어떻다고?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갈 건데 지나간 길은 절대 다시 지나지 말라고 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천보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 어떤 경우에 지난 길을 다시 지나게 될까?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나간 길을 다시 지나게 되죠? 이런 거죠. 만약에 A에서 P로 가는데 만약에 A에서 P로 이렇게 갔어. 맞죠? 근데 P에서 B로 이렇게 갔어. 너무 극단적인가요? 방금 상황이 바로 지나간 길을 다시 지나가는 경우가 되잖아. 맞죠? 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왜 모릅니까? 맞죠? 관심을 가지고 몇 개 생각해 보면 지나간 길을 다시 지나는 경우와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지나간 길을 다시 안 지날 수 있지? 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갈 건데 절대 지나간 길은 안 지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나눌 수 있겠어. 지금 관건이 되는 거는 아마 이 라인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 라인을 갈 때만 활용하거나 올 때만 활용한다. 이 말이잖아. 맞죠? 갈 때, 올 때 이 라인을 두 번 써먹을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러면 파란색 이렇게 생각해 보자. 파란색 라인을 갈 때 사용하는 경우 갈 때 파란색 라인을 쓰고 맞죠? 올 때는 안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파란색 라인을 안 쓰고 올 때는 파란색 라인을 쓰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세 번째 뭐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갈 때도 안 쓰고 올 때도 안 쓰는 경우 이 파란색 라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로 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도 되겠지만 아니면 올 때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갈 때 파란색 라인을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쌤, 갈 때 파란색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요? 여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 맞죠? 갈 때 여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여기를. 그럼 파란색 라인을 이용하면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해봐. 갈 때 이 라인 어딘가를 지나게끔 경우의 수를 몇 개 한번 해보라니까. 직접 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봐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맞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갈 수도 뭐 많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관찰력을 발휘해 보세요. 관찰력을. 갈 때 이 파란색 라인을 이용하려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네. 맞죠? 갈 때 파란색 라인을 이용하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잖아. 그러면 이 점을 거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보자 이 말이야. 맞죠? 갈 때 이 점을 거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하는데? 우리 숫자 써서 하는 거 잘하잖아요. 1, 1, 1, 1. 이 점을 거칠 거기 때문에 여기 안 갈 거거든요. 요거 2, 요거 3, 요거 3, 요거 6 되겠죠. 그럼 갈 때 요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여기서 바로 가야 되니까 6가지 그대로입니다. 맞죠? 그 다음 곱하기 이제 P에서 B로 갈 거예요. P에서 B로 갈 건데 쉽게 생각하라고. 갈 때 방금 여기를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P에서 이렇게 못 내려온다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또 직접 몇 개 해보세요. 제발 몇 개 해보세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많잖아. 그러면 또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하, 여기를 안 지나고, 여기를 안 지나고 B로 가려면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네.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1, 1, 1, 1, 1, 2, 3, 3, 6, 4, 10. 10까지 됩니다. 그래서 60까지의 경우의 수. 뭐예요? 이 60까지는 뭐다? 갈 때는 이 라인을 사용하고 올 때는 이 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게 60까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 갈 때 이 라인을 안 쓸 거야. 갈 때 이 라인을 안 쓴다고.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좀 해봐, 제발 해봐. 제발 해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법이. 자, 너무 짜증냈나? 짜증난 건 아니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요. 해보면 된다고. 요렇게 여기서 P로 A, P 요거 B 맞죠? 지금 우리 갈 때 요거 안 써먹는 경우의 수 구하려고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몇 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느껴졌어요? 여기 무조건 지나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자고. 1, 1, 1, 1, 2, 3, 4. 그러니까 이게 4면은 요거 그대로 가니까 4. 이 라인을 지나지 않고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B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P에서 B로 갈 건데 어차피 이 길은 이제 어떻게 사용 안 했으니까 P에서 B로 갈 때는 뭐 쓰던 안 쓰던 내 마음이잖아요. 자유롭게 가면 되잖아. 새 마음 새 뜻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P에서 B까지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냥 가면은 경우의 수 어떻게 1, 1, 1, 1, 1, 1 맞죠? 2, 3, 4, 3, 6, 10, 4, 10, 20 되네. 20. 요 20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 돼? 80까지. 그럼 이거랑 더해주면 답은 140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말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지나지 마라. 안 지나. 하지만 문제 자체를 우리가 깊게 쳐다보고 직접 몇 개를 해봄으로써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파악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거죠. 이거 가지 말라네. 이게 이해라고 한다면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여길 안 지나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라는 얘기구나. 알겠죠? 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 해보면 되지, 해보면. 알겠죠?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우리는 하나하나 직접 해보면 됩니다.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경우의 수는 못 풀어요.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 워낙 외연이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운 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